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목요일 팬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1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이가 안 좋다 이런 불화설에 대해서는 일단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지난 1년이 그 어떤 때보다도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사법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이 사법부의 수뇌부가 다 채워지면서 급기야 지금 법관이 법관을 탄핵하는 인민재판 같은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법관들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었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님들 요즘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많이 드신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쨌든 안철상 처장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정말 자신의 법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법부만이 아닙니다. 자신들만 정의다.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던 문재인 정부. 그 문재인 정부 안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라고 한다면 김태우 특검반 수사관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또 밖에서도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죠. 저희 팬앤마이크가 걱정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공익고발에 앞장서는 분들 또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 폭거에 대항해서 싸우고 계신 시민들의 안전인데요. 이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또 옥고를 치르고 계십니다. 소송에도 시달리고 있죠. 저도 그런데요. 저도 소송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과거 이 언론 노조와 싸울 때 딱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힘들다. 좀 지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싸우다가 혹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고 내부 고발하고 이런 분들 반드시 보호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이럴 때 참 아쉬운 게 한국당입니다. 아니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싸우는 적폐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거 처리하시려면 좀 바쁘긴 하시겠죠. 하지만 목숨 걸고 싸우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비평하고 비난하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피켓 하나 목에 걸고 시민들 앞에 좀 나와 주실 수는 없는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피켓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저희는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문재인은 응답하라. 자, 오늘 주요 뉴스 보시죠. 청와대의 민간 기업과 기재부에 대한 외압설 등을 공익 고발해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 사무관이 목숨을 걸고 전하려 한 메시지를 보도합니다. 역시 청와대의 무차별 사찰에 대한 공익 고발을 지속해온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관련 인물 비리를 보고해도 묵살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두 공익 고발인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인 한국당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 과거 민주당이 보인 모습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내부 고발에 앞장섰던 고영태를 의인으로 치켜세웠던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공익 고발을 한 신재민 씨에 대해선 가증스럽다며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2019년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2개월여 만에 2000선이 붕괴되면서 1993.7로 마감됐고 외환시장에서 원 엔화 환율은 2.2% 급등하며 100엔당 1051원에 거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게임회사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작년 8월부터 이어진 뇌물 관련 재판에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 및 유통 경로조차 없는 공소장을 제출해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법관 신분으로 돌아온 안 처장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불화설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개토함 레이더의 일본 초계기 조준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벌써 지났지만 갈수록 확대했습니다. 정기재 주필의 논평과 펜앤 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께 뉴스 보시기 전에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는 말씀 못 드렸네요. 눌러주시면 저희 펜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의 이 민간기업과 기재부에 대한 외압설, 이런 공익에 대해서 고발해왔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유서를 남기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현재는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민간 기업인 KTNG 사장 교체를 시도했고 적자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공익 제보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 오전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소방당국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이날 낮 12시 22분쯤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인근 모텔 객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소방과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구조 당시 신 전 사무관은 의식이 있었고 몸에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헤어드라이어 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 또는 도중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잠적 3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 19분 모교인 고려대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글에서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제가 죽어서 조금 더 나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는 문화,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글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민변의 모든 변호사가 민변인 걸 공개하고는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삼스럽게 실망했다라며 차라리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행동했으면 민변에서도 도와주고 여론도 좋았을 텐데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채 관련 압력을 넣은 청와대 인사는 차용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최소 39.4%보다 높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재부가 자신을 기밀 누설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익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받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이 정부 안에서 제2, 제3의 김태호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재민 사무관이 공개했던 저희 카카오뱅크 그 계좌를 저희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조금의 약간의 관심을 포해해 주시면은 저 신재민 사무관이 힘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개해드리니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 무차별 사찰에 대해서, 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공익 고발을 지속해왔던 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수사관, 청와대 관련 인물 비리 보고를 했다. 근데 모두 다 묵살당했다.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까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시켜 다수 민간인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오후 1시 16분경 서울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며,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런데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그에게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내가 누설을 했다는 것이냐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대학 교수, 언론인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특감반과 반부패 비서관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특감반 사무실에는 특감반원들이 사용한 컴퓨터는 없었고 남은 컴퓨터에도 관련 내용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지도 않은 압수수색이 무슨 압수수색이냐, 사찰 당시 사용한 특감반원 컴퓨터 등은 이미 모두 폐기됐다는데 수색은 해서 뭐하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공무원 핸드폰 압수와 포렌식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고 이 기관에서 한 조사는 행정조사에 속한다. 따라서 직무감찰 성격을 지닌 해당 압수에는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행정법이 적용된다며, 청와대에서 단행했다는 압수 등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의 제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조금 전 소식은 한규 기자가 아니라 김종형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 이런 공익 고발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내부 고발자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민주당이 보였던 그 모습에 비해서 많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댓글을 통해서, 기사에 대한 댓글을 통해서 아주 좀 행동에 나서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신민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신변 위협을 무릅쓰고 문재인 정부의 사찰농단, 경제농단을 폭로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미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은행장, 대학 교수 등 민간인 사찰 의혹도 폭로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다음 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당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만한 단체 행동이나 단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전국을 반전시킬 만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의미 없는 말싸움만 주고받으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수석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며 대권 후보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여론 주목도를 오히려 보수 야당 등이 높여주면서
조 수석의 인지도만 높여줬다고 자유한국당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기재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KT&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동향 파악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청와대를 향해 몇 번의 비판적 논평을 내긴 했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전투력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호스트바 출신 고영태 전 WK 이사,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을 공익 제보자라는 명목 아래 필사적으로 보호했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애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살 시도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3일에서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탈법을 했다며 국정조사가 시급하다,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능력한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한 시민은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신재민의 신병을 인계받아 철저히 보호하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공익제보자 한 분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방금 심인영 기자의 보도에서 손혜원 의원이 과거 고용태 그 내부 고발 사태 때 보여줬던 모습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이런 어이없는 또 글을 썼더군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신재민은 돈을 벌러 나왔다. 신재민 의원의 폭로는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발탄 2개를 꺼내들었을 뿐이다. 한국당은 그 불발탄 2개 속았다. 이용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훈계를 했는데요. 원래 이런 모습 한국당이 참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정청의 공익제보자를 다루는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특히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 넘은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이른바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으로 활동할 때 호스트바 출신 고영태 씨 등 최순실 씨 측근 출신 폭로자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의인들을 보호하라고 했던 손혜원 의원입니다만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매도했습니다. 특히 손 의원은 최근 2일 밤 페이스북에 추측을 가장해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며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방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재부 국채조작, KT&G 인사 개입 시도 폭로자로서 3일 오전 자살 예고와 함께 잠적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파문이 일기 전후로 손 의원의 페이스북에선 이 비방글이 사라졌습니다. 손 의원은 해당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의 행색을 보고 양심의 가책 또는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하다고 몰아세우거나 기껏 들고 나온 카드는 불발탄 2개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한테 또 속아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라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기꾼 표현에 앞서 글 초안에선 썩은 동아줄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로 지워진 글의 캡처본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한테 또 속아서라는 표현은 한국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운영 100태를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과 연대해 대여 투쟁을 벌인 것을 동시에 깎아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의원은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블랙리스트 폭로를 계기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권력자들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글도 여러 건 올렸습니다. 손 의원은 김 수사관의 폭로를 상세하게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싸잡아 혐오에 가까운 언론 비난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1일 오후 그는 5분 간격으로 2개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조중동은 앞으로도 김태우 말만 쓰라고 합시다. 조국과 김태우 누구를 믿을지는 대중에게 맡기자고. 김태우를 끼고 도는 조중동과 진실의 언덕을 지키는 조국 수석. 어제 국민은 봤다. 그 차이를 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시지 반박을 못할 땐 메신저를 공격하는 선동 전략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제2기 정규제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문 강좌, 인류 언론인 양성과 자유 언론에 대한 이해 확장. 1월 21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12시 총 12번의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펜앤컬처 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펜앤마이크 홈페이지 우측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언론이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그리고 뛰어난 언론인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펜앤저널리즘 스쿨 1기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기에서 우수한 언론인들, 예비 언론인들이 한 10여 명 정도쯤 지금 양성이 됐고요. 이제 2기 언론인을 뽑으니까 주변에 좀 널리 홍보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2019년 주식시장이 개장한 지가 이틀째인데요.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2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됐다가 잠깐 회복됐다가 결국에는 1993으로 마감됐는데 그 하락을 주도한 종목이 참 의미가 심장했습니다. 바로 두 반도체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요. 주가는 생각보다 1993까지 빠져서 1%가 채 안 되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2.97%가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4.79%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환시장에서는 원 엔화 환율이 아주 급등을 해서 100엔당 1,051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윤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국내 주가와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에 대한 우리 원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전날보다 16.30포인트 내린 1993.7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2000선 붕괴는 작년 10월 30일 장중 1985.95까지 내린 이래 처음이었고, 이날 코스피 지수는 2016년 12월 7일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1,687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619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24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2000선 붕괴는 미국이 저금리 기조로 경기 호황을 견인하면서 올랐던 자산 가격이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분석합니다. 또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는 것과 그동안 한국 증시를 유지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점도 코스피 2000선 붕괴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날 코스피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거래일 대비 2.97% 하락한 3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4.79% 급락한 57,7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화 가치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일 원엔 환율은 오후 5시 33분 기준으로 100엔당 1,044.07원으로 전날보다 15.57원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6.50원으로 전날보다 4원 올랐습니다. 엔화 가치 폭등은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엔화를 대량 매입한 영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부분 폐쇄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미국의 달러보다 엔을 더 선호한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엔화 가치를 낮추는 노력이었는데 그동안 억지로 찍어 눌렀던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온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 시장에서 우리 물건보다 일본 물건이 더 잘 팔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교수는 엔화 강세의 흐름은 투자자들이 가진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 영향으로 전날보다 12.35포인트 내린 657.02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02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864억 원, 기관 투자자가 1,11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자유 진실시장
페네뉴스입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고 있으니까 한 분께서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팬에는 너무 아는 척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라서 저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그 내용들을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들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잘 취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 척한다를 오히려 저희는 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넥슨의 창업주죠. 이 김정주 회장. 게임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의 그런 기업을 이끌어냈는데 카트라이더 같은 정말 굴지의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이제는 게임 업계에서 손을 뗄 모양입니다. 넥슨을 판다고 하는군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지쳐서랍니다. 재판에 지치고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에도 좀 지쳤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지분 전량인 96%가량을 매각키로 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김 대표가 이처럼 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이유는 그동안 소위 넥슨 주식 사건으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린 데다 게임 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규제에 지쳤기 때문이라고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김 대표는 고등학교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4억 2,500만 원에 이르는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지난 2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법정을 드나들며 회의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모바일 게임 결제 한도 제한, 셧다운제 확대, 게임의 사행산업 분류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 대표가 소위 넥슨 주식 사건으로 2년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고 게임 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규제에 지쳐 사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NXC 관계자는 이날 게임 규제에 지쳐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매각설에 대해 조만간 회사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선 넥슨이 보유한 계열사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전체 매각 가격은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매각 규모로 치면 국내 최대 M&A 거래가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당장 인수 후보로는 중국의 텐센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게임 회사로 업계에선 중국의 게임 시장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할 경우 게임 산업 종주국 자리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 대표는 카트라이더,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 히트게임을 다수 배출하며 한국의 게임 산업을 주도, 넥슨을 대표적인 게임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애착을 가지고 어렵게 키워온 회사인 만큼 업계에선 김 대표가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렌뉴스입니다. 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한산 석탄 반입,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 페넷뉴스에서 집중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북한산 석탄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반입됐고 어떻게 유통됐는지 그런 내용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어떤 고발이었는데요.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7일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 관련 공소장에는 석탄의 취득 경위, 유통 경로 및 매매 자금의 이동 경로 등 핵심 사항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 은폐 수사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관련 공소장을 검토한 결과 검찰은 남동발전 등 총 8건의 북한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해 운반한 무역업자들의 운반 경위 및 경로 위법 여부만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무역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어떻게 구했고 국내 반입 후 어디로 유통시켰는지 매매 대금을 북한에 전달했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선박 샤이닝 리치호, 진룽호에 실려 동해항을 통해 남동발전에 위장 반입된 약 9,700톤 규모의 북한 석탄에 대해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적어놨습니다.
다른 7건의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 공소장에도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등으로 기재했을 뿐이고 북측 누구와 접촉했는지, 피의자 이외에 제3자 등이 개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산 광물을 취득했는지 등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이 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인천항, 동해항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고 했을 뿐 이후 어디로 유통됐는지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 북한산 석탄의 유통 경로가 드러난 것은 남동발전 위장 반입 단 한 건뿐으로 그나마도 작년 7월 윤 의원실이 보도자료로 규명한 겁니다. 한술 더 떠 검찰은 남동발전이 문제된 석탄 9,700톤이 북한산임을 몰랐다는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해당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남동발전 직원 등의 표현을 수차례 썼는데 그러면서도 남동발전은 왜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검찰은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 여부, 북한 석탄의 사용처 등 수많은 국민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댓글창을 보니까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이 없다. 한국당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팬은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커져야 되거든요. 지금 한 20명 남짓한 요 정도 인원으로는 저희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다 좀 기획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규모를 좀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어제부터 캠페인을 하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팬앤 정기 구독, 팬앤 마이크를 정기 구독하는 그런 5만 정기 구독자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광고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사의 표명, 김명수 대법관 취임 이후 벌써 두 번째인데요. 작년 1월에는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죠. 왜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이 힘들어하면서 본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임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사법부 안에 가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관련 내용 조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취임 1년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건강 이상설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직분으로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통상 2년가량 근무합니다. 안 처장의 사의가 이례적인 이유입니다. 안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고 재판에 복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며 사의 표명설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안 처장은 대법원 특별조사단 단장으로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이를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전임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안 처장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재판 거래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작년 1월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을 교체했습니다. 처장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김 처장이 재판부 복귀를 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처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 등을 놓고 김 대법원장과 의견 차이를 빚었던 것으로 교체 배경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사의를 표한 안 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성향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최근 법원 내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두 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 연구회 출신들과의 불화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처장의 사위로 차기 법원 행정처장으로는 조재현 대법관이 임명됩니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자유 독립 언론 펜앤드마이크 5만 정기 구독자 캠페인 자유 진실 시장.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펜앤드마이크를 자유의 진지로 세워주십시오. 월 10,000원 정기 구독을 통해 탄핵 정변을 일으킨 거짓, 과장, 선동, 왜곡 보도에 맞서 기울어진 언론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펜앤드마이크를 치시거나 펜앤드마이크 인터넷 홈페이지 펜앤마이크.com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정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02-2138-5881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의 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의 힘입니다. 이 정기 구독 캠페인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필님, 오늘은 어떤 기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신재민 사무관 사건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익자보호법, 공익신고보호법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서둘러서 만들었던 법이죠. 그 신재민이나 김태우 그 수사관 같은 경우에 이 공익신고의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기재부나 청와대에서 이 두 사람을 소위 기밀누설 뭐 이렇게 고발을 해놨거든요. 예. 그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기밀누설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양쪽의 이 둘 모순되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이어야 기밀누설이 성립이 되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예. 나중에는 기밀누설로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었는데 이 공익신고는 사실은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원래 이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양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지금 그 이 양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가 요즘 저널리즘 스쿨에서도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예. 아무나 뭐 고영태나 노승일이처럼 아무렇게나 내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지금 손혜원이 이런 의원들은 뭣도 모르고 뭐 민주당은 지금 노승일이 이런 친구들을 국회의원에 출마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뭐 광주에서 뭐 나온다 뭐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소문이 있고 그런데 이 최순실 운전기사였거든요. 노승일은 예.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걔는. 근데 이 공익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양심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전인격적, 전인적 존재 가치가 파괴되어 버릴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예. 그 양심의 조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조건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불이익 조치와 관련돼 있을 때 공익 신고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그 불이익에는 정보, 정건, 뭐 직무를 주지 않는 것, 직무 재배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김태우의 경우에는 이 후자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이 신재민의 경우에는 이 전자, 소위 양심의 행동에 그대로 적용돼요. 오늘 신재민의 그 유서라고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이 얘기입니다. 이걸 도대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아무 거죠. 짓도 못할 것이라는 부채의식이 있었다. 6개월 동안에 정말 폐인처럼 살았고 맨날 양주를 마시어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 나오고 아무 생각 없었다. 강사 노릇 할 수도 없었다. 계약은 맺었지만 도저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정말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굉장히 괴로웠나 봅니다. 진짜. 이건 뭐 예. 전형적인 이 공익신고의 기초 요건인 네. 내부의 어떤 양심의 문제라는 게
말하자면 입증이 된 겁니다. 그 예. 손혜원이라든가 지금 민주당의 일부에서는 뭐 박범계 의원도 무슨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를 그만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나요? 참. 이 박범계는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예. 메가스타디 뭐 했던 모양이죠. 예. 뭐 본인의 이름까지 팔면서 이런 말을 하고 먹고 살려고 유튜브 찍었다. 김정민 의원 뭐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 유포 행위다. 홍익표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거다. 김태년 무분별한 주장이다. 뭐 김정우 장린 코끼리 만지듯 네가 뭐 한다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냐.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의 저 잠시 전에 민변에서는 우리 뭐 이 민변에서 뭐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민변을 물론 이 신재민이라는 분의 행동을 보면 참 그것도 몰랐나 오히려 이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죠. 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젊으니까 예. 민변이라는 말에 속은 거죠. 예. 촛불이라는 말에 속고, 예, 촛불이 핵심이 뭔지. 민변의 정체를 예? 알기에는 민변의 경험이 정체가 너무 뭔지, 없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의 정체가 뭔지, 예. 예? 정교조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 신재민도. 그 신재민은 자기는 순수하게 촛불 들고 가서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개판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뭐 어디 경희대 교수 한 분도 나도 촛불파인데 이거 말이 되냐 하고 나는 이제 문재인 퇴진 운동하겠다 이런 교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차례차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지금 한국당 얘기를 아까 우리 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신재민 씨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의 범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을 모두 충족시키는 겁니다. 범죄 행위로. 지금 김태우 씨가 오늘 참고인으로 법원에 출두하면서 청와대의 불법 행위라고 했거든요. 예. 청와대의 불법 행위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불법 사찰 문제잖아요. 예. 지금 아까 우리 조국이가 뭐 이미 정수인 교수요. 말씀하시는 거. 예, 예. 제출받은 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지금 우병우 씨가 오늘 새벽에 나왔었죠. 구속 기한 만료라는 명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불법 사찰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징역사란 거예요. 오늘 당장에 전 국정원의 국장이었던 추명호 국장이 불법 사찰 혐의로 오늘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국이 불법 사찰 혐의로 징역을 받아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국가재정법은 지금 이 신재민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돈이 세금이 잘 걷어서 예. 빚을 갚고 국가 예산을 아껴 써서 예. 빚을 갚고 뭐 해야 된다는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예. 국가재정법 86조의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원칙, 국가 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의무, 제90조에는 잉여금 처리의 순서도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첫째, 기본. 예. 국채를 우선 상환한다. 네. 둘째, 교부금을 정산한다. 셋째, 공적 자금을 상환한다. 넷째, 국채 원리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 다 위배인 거거든요. 국가재정법 86조, 국가재정법 제90조. 그런데 이 건전재정의 원칙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빚내지 마라. 기체를 금지해. 예, 기본입니다. 빚체 금지해. 빚을 내지 마라. 네. 둘째, 감채의 원칙이 있습니다. 빚을 갚아라입니다. 예. 빚을 새로 내지 말고 있는 빚이면 갚아야 된다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부채비율을 오히려 높여라. 8조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정무적 판단이에요? 불법적 그러니까 말이 안 판단이지. 예. 이거는 김동윤이가 책임져야 돼요. 예. 이거는 범죄자가 누구냐 하면 김동윤과 김동연과 청와대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예, 맞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였다면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국가재정법 위반, 그러고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회계 조작을 했으므로 국가회계법 위반 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지금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걸어 넣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청와대 업무 비용으로 쓴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국고손실죄로 박근혜 대통령이 맞은 게 징역 6년을 맞았거든요. 네. 근데 왜 징역 6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자체에 손실을 끼치면 6년은 되긴 되는군요. 이론적으로. 5억 원 이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 15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게 국정원 특활비 300억인가 뭐 그런 예.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몇 조 단위의 얘기를 1조 하고 있습니다. 바이백도 그 안 해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몇 조 단위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네. 법정 최고형이 15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국가회계법상 국고손실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같은 고도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제목이 아니에요. 사실 선출직한테 네? 책임을 묻기는 좀 이거는 애매한 제목이죠. 예. 국고를 관리하는 회계 공무원들에게 묻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징역 6년을 때려놓은 겁니다. 예. 그럼 문재인은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더군다나 고의도 아니고, 예? 무슨 분식 회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지금 김동연, 예를 들어서 차영환 늘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로 그 지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회계 조작을 하라고 지시는 부채비율을 좀 높이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고되어서 알고 있었다 하면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 사찰 김태우 건도 마찬가지고 신재민 사건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대로 법에 걸리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다 걸리는 거예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해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으로 예. 이거는 그대로 걸리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1조 원 상환계획 취소하게 하고 국가부채 비율을 39.4% 이상을 유지해라고 지시한 거거든요. 예. 이건 불법적 지시다. 그게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도덕적 파탄자들, 아까 손혜원이 얘기만 했습니다마는 박범계, 김종면, 홍익표, 김태년, 김정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가 기사를 다 도덕적 담으려다가 파탄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 파탄이. 예.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노승일, 고영태가 뭐라고요? 노승일이 최순실 운전기사잖아요. 그걸 무슨 공익제보자라고 해가지고 또 국회의원 의인이라고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이상한 거짓말 같은 거 해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벌써 몇 사람 있어요. 예. 광주의 딸이라고 하는 권리의 그러다가 의원도 또 있고요. 예. 예? 있지도 않는 정윤의 문건이라고 터뜨렸던 그 조응천.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 참. 근데 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예. 이 신재민 씨도 그렇고 촛불을 들었던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촛불 그거 순수한 마음으로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민노총과 정교조가 들었던 겁니다. 광우병 난동에서부터 탄핵 난동까지 다 기획된 거짓말의 시리즈의 완성판이에요. 촛불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잘 속는 사람들이 드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속지 말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빠졌는데요. 민노총에 신년사가 있습니다. 민노총의 신년사를 보게 되면은 자신들이 촛불의 주역이다. 주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촛불의 주인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 다 민노총에서 돈 내가지고 조작하고 했던 거예요. 다 민노총 돈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뭐 순전한 마음으로 촛불 들었다 그 용서 안 돼요. 민변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민변이 원래 그런 단체.
민변은 좌변 또는 정변이잖아요. 정치 변호사. 예? 우리 법은 그 국제인권 법 얘기가 나서니까 오늘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예. 말하자면 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 끝에 사표를 냈다. 이게. 사표가 아니고 대법관으로 돌아가겠다. 법원 예. 행정 직무를 말하자면 사임을 한 거죠. 사의를 표명한 거죠. 행정처장의 직무를 말하자면 그만두고 난 대법관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갔습니다마는 또 김명수는 또 후임자를 바로 임명을 예. 했어요. 예, 바로 임명했습니다. 뭐 조재현 그거 대법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 뭐 미리부터 예. 그만둘기로 다 돼 있었던 모양 같은데 네. 어떻든 이 사법부의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의 석방도 그게 구속기한 만료라는 명분은 돼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준 겁니다. 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다 보니까 구속기간이 이제 다른 제목으로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는데 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판사가 열심히 혼자 투쟁하는데 제가 괜히 언급을 해서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서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사실은 법원 안에서 지금 저항군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법원 안에서 지금 저항군이 들리는 형성이 소문이 되고 있어요. 모임을 좀 하긴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뭐 요즘 판사들이 술을 엄청 먹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든 법원 안에 사법부 안에 저항군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야 될 것 같군요. 예. 저희도 열심히 예. 힘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도체 저항군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 고립돼 있을 때는 또 서로 불신할 때는 외롭고 괴롭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신재민 이 친구도 신재민 사무관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정말 6개월 힘들었을 동안에 겁니다. 완전히 예. 자기를 폐인 더하기 쓰레기였다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술만 먹고 그래서 살도 이렇게 쪄버렸다고 자기를 폐인이요 쓰레기라고 벌써 오늘 그 자살 시도하기를 전에 시도하기 전에 몇 번이나 말하자면 집에서 뭐 해봤다고 그러는데 10초면은 정신을 잃는다고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고 자기를 비탄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용기를 가지시기 바라고 이 많은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예.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투쟁해야 되고 뭐 어떻든 저로서는 펜마이크가 그 투쟁을 격려하고 하는 진지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제 이 신재민 비서관을 비롯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대환영이고 뒤늦게나마 진실을 깨달았다는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동윤 전 경제부총리는 빨리 나와서 진실을 고백하고 달게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빨리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처벌을 스스로 자원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부하들한테 정무적 판단을 못한다고 버럭버럭 화를 냈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보고를 보면 그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근데 하나 또 얘기한 것은 신재민 비서관 이 한 얘기 중에 진짜 참 웃기는 거는 이 김동연 예. 경제부총리가 재임 기간 동안에 1년 몇 개월을 재임하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회의를 해본 게 말을 섞어본 게 한 번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독대 아닙니다. 예. 독대도 아니고 회의를 해본 거. 월간 회의. 그 배석자도 여러 명 있는 이런 거. 그러니 참 이 문재인이라는 분의 이 문제가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 독대도 안 하고 보고도 못 들어봤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소통을 안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해도 경제부총리하고 이런 따위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매번 어떻든 소통을 열심히, 예? 전화로라도 열심히 했죠. 예. 지금 김동연은 뭐냐 이게 도대체가. 그 맨날 그 청와대에서 다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지금은 나가버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국정을 해도 되겠어요. 그래. 뭐 자기 매번- 밑에 있는 부하하고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문재인은. 모르니까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장하성 교수 시켜가지고 야 지금 아이고. 기재부 장관이 날 만나자 그러는데 네가 먼저 알아봐라. 왜 날 만나려고 하지? 이것밖에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럼 장하성 만나서 엉뚱한 얘기 나가지고, 예? 장하성하고 김동연도 말도 안 섞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 경제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버텨주시기를. 예. 어떻든 예. 각계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예. 저항해 주셔야 됩니다. 그 민주시민의 의무이기도 해요. 예. 네, 민주주의라는 게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가 공짜가 절대 아니기 네, 때문에요. 신재민 사무관은 참 어린 나이에 너무 큰 범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예. 못 견뎠을 겁니다. 그 양심에. 도대체가 국가재정법이 있는데 적당히 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39.4%를 마찰하고 주장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해대고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고 했으니까 이 어린 사무관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양심이죠.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예? 그런 지시나 하고 이래 되겠어요. 그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빨리 나와서 이실직고하고 처벌을 달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2, 제3회 김태우 또 신재민 사무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정말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더 파문 때문인데요. 관계토함에서 일본 추계기를 조준해서 레이더를 쐈다라는 게 일본 쪽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지금 동영상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이 파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춤처럼 봉합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는 영상을 조만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박 영상 제작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존에 일본이 공개한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와 국방부가 파악한 것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저자세로 늑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일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영문판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이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했습니다. 한일 간의 레이더 공방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우리 해군의 관개토 대항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고 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한일 레이더 갈등이 촉발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사흘 후 국방부는 레이더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며 다음 날 일본 방위성은 여러 차례 레이저 조준을 당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은 홈페이지에 자위대가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국방부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TV 아사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 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적응 비행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3일 오전에는 일본 외무부 대신이 국방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초계기의 비행은 위협 비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이 레이더 논란을 둘러싸고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이틀 동안 총 4번의 양국 입장이 나오는 등 한일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펜앤퀴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넌센스 스피드 퀴즈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센스를 발휘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내가 요리하겠네. 뇌 마사지 하는 거야? 문제 나갑니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강할까요? 3, 2, 1. 개 강하니까 숲속에서 자라는 것 중에 좀 야한 식물은 3, 2, 1. 이거 제가 잘 알죠. 정답. 그렇죠. 비가 딱 1시간 동안 온다면 3, 2, 1. 추적 60분. 정말 미안해하는 동물은 3, 2, 1. 아휴, 이거 좀 몰라. 이거 유명하잖아요. 소리. 왕이 넘어지면 3, 2, 1. 탄핵!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킹콩 아닙니까? 정답이고요. 맥주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은 3, 2, 1. 연비야.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으면 3, 2. 엄마한테 혼난다. 화장실을 갔다 온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 일본 후에 누가 물 안 내렸어? 물등씨 보는 얘기 하지 마, 쌤.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이 맞춰보십시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돈은 5, 4, 3, 2, 1. 정답. 적자 국채 아닌가? 정답은 할머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기 자유민주시민광좌. 건국의 역사와 이념, 헌법의 정체성,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1월 21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4시 총 6번의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천재와 함께 떠나는 도시 인문기행,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최고의 스터디 트래블, 천재 연구가 조성관이 안내하는 천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도시 인문여행. 1월 31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총 10번의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수강 신청 안내 및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펜앤컬처 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펜앤마이크 홈페이지 우측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가 좀 어려웠나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중에 계시네요. 지금 펜앤퀴즈쇼가 시즌2를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을 보고 싶으신지요? 예.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또 진짜 후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펜앤마이크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들도 많이 열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시민강좌, 또 조성관 전 주간조선 편집장과 함께하는 이 천재 강의들, 이런 것들 한번 더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제2, 제3의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사무관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해야지만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싸워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싸웁니다. 지금 저희 10,000명도 안 되는 후원자를 가지고 이 정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를 50,000명 후원자로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더 싸울 겁니다. 다시 한번 후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1월 1일 하루 쉬니까 이렇게 또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